안녕하세요, 썬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6월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이랑 새로 산 굿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림도시라는 전시를 다녀왔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굿즈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여기서 이것저것 좀 담아오게 돼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딱 봐도 컵인데 너무 이쁘죠? 이게 여기 밑에 보면 이 작가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쭤봤는데 그 성함이 건주였거든요. 그래서 건주를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한 그런 사인이고요. 이 컵을 하나 샀고 이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이 너무 취향 저격이라서 엽서를 몇 개 샀어요. 짠! 엽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엽서를 사왔습니다. 이 작업실 벽에 걸어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3개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옆에 부스에 있던 다른 작가님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막 나무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이제 여름이랑도 좀 잘 어울리고 해서 이렇게 2개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그림도시에 간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민 작가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그림도시에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작가님의 새로운 작품들을 이제 구입을 할 겸 갔던 건데,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 책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작가님이 북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걸 중간중간에 에세이가 글도 적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진도 있고. 이 동네는 키루나라는 동네예요. 사실 제가 스웨덴이랑 덴마크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웨덴의 키루나라는 그 동네를 너무 좋아했는데 작가님도 거기를 또 똑같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랑 이제 같은 스팟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이 작가님은 이곳을 어떻게 여행하셨나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중간중간에 이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따로 붙여져 있는 거거든요. 이 반투명한 트레싱지에 이렇게 인쇄가 돼서 이렇게 또 따로 붙어져 있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감성이, 이 영민 작가님의 감성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오로라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스웨덴에 오로라를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막 밤새 거리를 헤맸는데도 오로라를 결국 못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스웨덴이라는 그 나라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가님은 이렇게 오로라를 보고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 여행책을 한 권 샀고, 이거는 문진이에요. 짠! 너무 예쁘죠? 이 안에 이제 오로라가, 잘 보이시려나? 이제 오로라가 들어있는 문진입니다. 오늘 제 의상이랑도 뭔가 어울리는데, 보통 이런 류의 문진은 가벼워서 이렇게 책을 잘 눌러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은 안 눌러도 잘 펴지는 책이라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책을 눌러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된다던가 해서, 그냥 디자인 문진은 너무 예쁘긴 하지만 실용적으로 좀 불필요해서 그동안 안 사고 꾹 참았는데, 이거는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엽서도 같이 샀는데요. 그냥 이 감성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감성 넘치는 엽서도 샀습니다. 얘는 북마크예요. 책갈피를 샀는데요. 사실 책갈피로는 못 쓸 것 같고, 명함인가? 어떤 종이가 이제 다른 종이에 껴있는
그걸 이제 그냥 스캔해서 만든 것 같고, 얘는 영수증, 외국 영수증. 그리고 얘는 트레싱지에 인쇄된 이름 모를 나뭇잎?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책 사이사이에 껴있으면 너무 멋스러운 그런 형태의 책갈피고,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책갈피의 틀을 좀 벗어난 책갈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있다. 짠. 이거는 이제 앞서 뭔가 감성했던 것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뭔가 귀여운 그림이 있는 이 안에는 엽서 형태의 종이들이, 이 뒤에는 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이제 벽면에 이렇게 쩌저작 전시가 되어 있고, 원하는 그림을 이 종이에 담아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쫙 봤는데 다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한테 필요한 말들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서 하나를 보여드리면, 가장 공감도 많이 되고 저한테 필요한 말, 최선을 다하자. 내가 뭐 1등 할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거야. 이 말이 이제 너무 제가 욕심을 부릴 때, 너무 막 완벽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다른 누구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거나 막 이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근데 결국 그런 욕심들은 저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을 좀 망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을 가볍게 먹으려고, 이게 특히 내가 뭐 1등 할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저한테 되게 필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벽에 붙여놓고 늘 쳐다보면서, 그래, 나 1등 할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샀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잘 하자, 약간 이런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시에서 산 것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텀블벅으로 후원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어제 왔어요. 짜잔. 이게 뭐냐면 향수예요. 제가 요즘 사실 향수보다는 룸스프레이에 관심이 많아요. 몸에 뿌리는 거 말고 그 공간에 어떤 좀 아름다운 향을 채우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룸스프레이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서치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특히 이게 책방 향이 나는 향수래요. 근데 이거를 책방 향을 풍기면서 다니는 사람이 매력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룸스프레이로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얘는 아카시아 향이 나는 향수인데, 이제 텀블벅에서 이거를 후원해야 이걸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한 아카시아 향수 한번 맡아볼게요.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런 향이 나요. 그 풍선껌 향, 되게 달달한 풍선껌 향 나요. 근데 되게 달달한 향이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입니다. 얘 괜찮네요. 그럼 이거 메인, 이거 책방 향이란 뭘까? 이렇게 커버를 열면 이렇게 생겼고요. 아이고. 패키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되네. 약간 오래된 종이 향이 나요. 우와. 근데 이걸 아까도 말했듯이 그 몸에 뿌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 진짜 사실 좀 호기심에 산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책방 향이랑 도서관 향이 있었어요. 도서관 향도 궁금하다. 그래서 이렇게 향수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읽은 책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권이 제가
6월 동안 읽은 책인데요. 이렇게 3권, 이 소설, 이렇게 2권이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한 권씩 아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이 책은 제가 6월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2022년 상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도 취향이 좀 고전 소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책입니다. 이게 지금 이 두께가 되게 얇은데 이 책 안에 총 3편의 소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그 중에 하나고, 이제 그렇다는 건 굉장히 분량이 짧다는 거. 이게 중편 소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짧아서 좋지만, 제가 막 읽으면서 뒷얘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더 길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줄거리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스포가 아닐까?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죽음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음을 인지하고 나서 죽기까지의 이 과정이 굉장히 몰입도가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제가 죽는 것도 아닌데 막 마음이 막 무거웠다가 막 가벼웠다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마치 막 제가 죽을 것처럼, 내일 당장 막 죽을 것처럼 어떡하지? 하면서 막 쫄린다고 하죠.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읽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죽는 건가? 잘 죽으려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그냥 짧으니까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고전소설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SG 아나도라는 최은영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인데, 이 책은 이제 그 도서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서전에 갔다가 거기서 구매를 했고 이제 작가님의 사인도 받아온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총 14편의 소설이, 짧은 소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도 도서전에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이 최은영 작가님이 섬세하다, 그리고 굉장히 다정하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장들에서. 밝고 경쾌한 뭐 그런 책은 아니고, 좀 어떤 소설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서술하는 방식이나 문장들에서 다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막 무거운 뭐 장편이라던가 어려운 책을 그만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김여하 작가님의 작별인사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소재는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생각나는 작품들이, 소설에는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고, 또 영화에도 트랜센던스나 바이센터니얼 맨, 아니면 아일랜드,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처럼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좀 녹아져 있어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와 인간의 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간은 이제 삶이 유한하잖아요.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의식을 그 클라우드 상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없이 그냥 의식만 있는 채로 생활을 하다가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사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몸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육체를 다시 갖게 됐을 때 이 몸으로 직접 감각하는 것들의 어떤 즐거움이나 소중함, 그런 것들이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것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한테 중요한 건 정신적인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뭐 느끼는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을 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느끼는 것들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의 소중함도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가치다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최대한 스포를 피하고자 지금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책은 그 주변에서 재밌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묘사의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로는 느낌을 표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별인사 말할 때 얘기했던 직접 몸으로 뭐 느끼고 경험하고 보는 것들,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써놓고 보면 내가 느꼈던 거랑은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산문이나 뭐 긴 글 또는 소설, 뭐 에세이 등등에서도 느낌을 글로 표현하지만 시라는 게 굉장히 함축적이고 뭔가 감각의 응집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들에서 어떻게 느낌을 표현하는지, 은유나 비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는 시제를 어떻게 쓰는지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거거든요. 어떤 시를 설명하는데 이 시가 현재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과거형으로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시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질 수 있고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배웠던 그런 걸 배우게 해준 책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이 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우린 죽고 이딴 거 다 의미 없겠지만 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1등이라면 이 책은 에세이 부분 1등 토탈로는 2등인데 이제 에세이 부분 1등입니다. 저한테는. 일단 이 책이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핫핑크거든요. 핫핑크인데다가 제목도 어차피 우린 죽는다 이런 식으로 써있으니까 이게 눈에 안 뜰래야 안 뜰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일까 되게 궁금하다 하고 이제 이 뒤에 쓰여져 있는 말을 보통 읽잖아요.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면 여자라고 백인이 아니라고 뚱뚱하다고 우리가 우리라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일들에 관한 시니컬하고 유쾌한 수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시니컬하고 유쾌한 수다라는 말이 이 책을 너무 잘 표현하는 문구예요. 정말 시니컬하고요.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니컬하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인도 사람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간 그래서 인도계 캐나다 저널리스트 그래서 자신이 인도인이라서 받았던 뭐 차별이나 뭐 여자라서 받았던 차별이나 뭐 뚱뚱해서 받았던 차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게 서술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막 낄낄거리면서 진짜 읽었어요. 막. 근데 웃으면서도 이게 아무래도 이 저자가 받은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제 기준이니까. 근데 어쨌든 막 웃으면서 나 이거 웃어도 되나? 이 사람 좀 힘들었던 내용일 텐데 나 웃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저자가 웃기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웃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이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 아빠와 주고받은 되게 짤막한 메일이 실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 에세이 안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아빠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 아빠와 주고받은 편지를 이메일을 이렇게 챕터가 끝날 때마다 실어놨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 아빠가 편지로 그러니까 이메일로 이 저자를 소개하는 소개글을 쓰거든요.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이제 저자 소개가 필요한데 그걸 나는 아빠한테 맡기겠다 해서 아빠한테 의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 저자는 뭐 내 딸인데 하면서 이제 쓰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이 책의 하이라이트, 뭐랄까, 이 감정을 팡 하고 탁 터트리는 그런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려면 이 앞에를 다 읽어야 되고요. 이 앞에를 다 읽어야 이제 뭔가 이렇게 감정이 쌓여서 이게 팡 하고 딱 터질 수 있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았다. 너무 좋았다. 재밌게 읽었고, 제가 인도계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민을 갔지만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6월 동안 5권의 책을 읽었고요. 이 2권은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작업실을 갖게 되고 혼자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책 읽는 권수도 좀 다시 늘어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올해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책을 뭐 많아야 한 달에 1권, 뭐 2권 이렇게밖에 못 읽었었는데 6월에 좀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조금 뿌듯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도 너무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6월은 다 끝났으니 7월에는 여러분한테 잘 맞는 책, 재밌는 책 잘 고르셔서 즐거운 시간, 즐거운 독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